안녕하십니까. 오늘 치과 원장 김석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덴탈 헬스 데이터를 위한 환자 경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덴탈 쪽에도 굉장히 많이 디지털에 관련된 영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진료나 뭐 진단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에서 IT가 도입이 되면서 환자를 처음에 소개하는 자리부터, 그리고 환자가 잘 치료를 받고 후속 케어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아날로그적으로 관리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소셜 네트워킹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양방향의 어떤 서로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이제 중랑구에서 개원을 하고 있고요. 17년 차 된 원장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캐드캠 이런 이제 과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한 10년 정도 캐드캠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저도 즐겁게 일상 진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강의나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연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이제 구치 클리닉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많아서 치과 안에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캐가 하나 있는데 어떤 치과 경영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원장님들께 그런 것들을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어서 베로투데이라는 그런 치과 토탈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어떤 치과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 치과에 도입하면서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잠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은 비단 치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하거나 어떤 기업에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뭐 이럴 때 흔히들 이제 경험에 근거한 UX에 기반한 어떤 신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이것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고려해보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고객이 무형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고객과 서비스가 접촉하는 모든 경로에 유형, 무형적 요소를 창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도 치과 안에서 보면은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떤 고객과의 첫 접점이 이루어지죠. 그 전에는 이 환자분이 치과에 오기 전에는 어떤 전화 문의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온다거나, 아직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적인 그런 이제 예약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비로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뭐 키오스크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원분이 나오셔서 고객에게 접점을 만들어서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각 접점별로 MOT별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IT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로의 시간 낭비 없이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치과 의료 환경에도 이제 급속한 디지털화가 이제 단순히 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되어서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가 되면서 환자 경험 관리에 거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어떤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진료나 진단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치료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 종사하는 이제 뭐 치과의사나 치과외생사, 다른 이제 여러 직종들의 직원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했을 때 본인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환자 오기 전에 많은 경로를 통해서 뭔가 비대면적인 치과와 1차 접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어떤 플랫폼이나 어플을 이용한 홍보나 마케팅이 또 환자분을 처음 내원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예약 시스템도 있고, 특히 이제 네이버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 네이버를 통한 예약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각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나 어떤 개인적인 어플, 아니면은 뭐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뭐 네이버 톡톡이나 통해서 상담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환자분이 직접 예약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뭐 굿닥이나 아래 보면 모두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없던 핸드폰이 많이 빨라지고 편해져서 우리가 이런 어플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치과와 함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도 어떤 진단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치료 영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치과나 또 다른 원장님의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진단에 있어서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덴탈 CT라는 게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2차원적인 영상보다는 이제 3D CT를 이용해서 어떤 입체적인 진단을 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나 수술이나 뭐 사랑니 발치, 심지어는 이제 변이가 있는 신경 치료 같은 경우에도 CT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바이오사의 어떤 큐레이, 이런 것들도 좋은 진단 기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연조직을 고려한 교정을 하거나 어떤 심미 보철을 할 때 단순히 뼈나 치아 이런 경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안모의 변화를 좀 예측할 수 있는 3D 소프트티슈 분석 같은 것들도 진단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런 CT 데이터들과 함께 3D 프린팅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어떤 임플란트 수술 시에 가이드 서저리 같은 거를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치료를 통해서 수술을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쉽게 빠르고 환자분들도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양악 수술 같은 경우도 어떤 웨이퍼를 만들 때 미리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뭐 한 일주일 이상 걸렸던 그런 장치를 만드는 기간을 뭐 하루 정도에 그냥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계획된 STO 수술을 계획함에 있어서 전후 비교를 통해서 예측된 거에 거의 한 90%에 가깝게끔 결과가 나왔다, 혹은 한 85% 정도 비슷하게 수술이 됐다, 이런 것들을 전후 평가를 통해서 양악 수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캐드캠을 통해서 바로 보철물을 밀링해서 만들어서 원비짓 한번 내원하셔서 몇 시간 안에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교정 영역에서도 어떤 우리가 인비잘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진단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보철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본뜬 것 대신 스캐너를 이용하고, 그리고 CAD 디자인,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은 것을 밀링 기계로 보철물을 깎아서 보철물을 이제 붙이는 그런 이제 CAD/CAM 기술이 많이 보급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IT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내 구강 스캐너나 어떤 밀링 기술도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기존의 통법에 의한 어떤 보철물 제작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단시간 안에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죠. 재료도 물론 우리가 이런 캐드캠을 통해서 뭐 크라운만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떤 코핑이라든지 비니어, 인레이, 온레이, 브릿지, 기타 어태치먼트, 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재료 또한 주로 이제 구치부 크라운에 쓰이는 지르코니아 뿐만 아니라 임시 템포러리 보철물에 쓰이는 PMMA나 아크릴릭 레진, 그리고 반 정도의 고체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단단한 재료까지 우리가 다양한 재료로 메탈까지도 우리가 캐드캠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한 뭐 5시간, 9시간 이렇게 소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불과 한 5분, 10분 정도의 크라운 하나를 소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결도 방법도 생겼고, 아예 최근에는 아예 소결이 완료된 상태, 그러면서도 한 5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지닐 수 있는 미리 소결된 그런 블럭을 깎기만 해서 바로 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양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교정 영역에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시리즈별로 인비잘 라인이나 이런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서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교정 장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정이 다 끝나면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라는 거를 치아 안쪽에 붙여서 치아가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보통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 철사를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밴딩 머신을 이용해서 금방 제작이 되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환자들이 와서 떨어진 거 제거하고 본을 뜨고 가서 다시 뭐 한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붙이는 작업 대신 그 자리에서 제거하고 바로 스캔 떠서 한 10분, 15분 만에 밴딩 되어 온 철사를 바로 붙이는 그런 이제 기술이 나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조직 분석, 단순히 뭐 교정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 티슈 분석보다는 교정뿐만 아니라 어떤 전치부 심미 보철에 있어서 어떤 스마일 라인과 관련된 어울리는 그런 이제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 개인별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그런 이제 장비들이 더 개발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치과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캐드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레이 같은 경우는 한 35분 만에 마취부터 시작해서 결제하고 나갈 때까지 한 35분 정도면 다 세팅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치아를 다듬고 보철물 디자인해서 밀링기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철물 처리를 해서 이제 치아에 직접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세면 같은 걸 제거하고 꼼꼼히 플로싱을 해서 잉여세면을 없애주는 이런 과정이 불과 한 35분이면 인레이 치료가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원데이 보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보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더 입히는 컬러링 과정을 통해서 퍼니스에서 구원해서 소결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넓은 부위라 하더라도 온레이처럼 넓은 부위여도 우리가 접착을 이용해서 당일날 치료가 가능하고요. 뭐 앞니 보철이나 어금니 쪽에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 앞니 하나 보철물도 지르코니아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색깔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색깔 컬러링과 이제 색조 맞추는 글레이징을 통해서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하는 경우에서도 조금 유용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드캠 스캐너를 사용한다면 과거에 이제 보철물 만들기 위해서는 철사 제거하고 다시 본 뜨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스캐너를 이용하면 와이어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라미네이트로 어떤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부분 간단 교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라미네이트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일 가능한, 그렇게 이제 진료에 있어서 이제 많이 편한 술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 영역에서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정과 24번 치아가 미싱이어서 이제 앞니 정중성이 틀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이제 교정과 24번에 이제 임플란트를 계획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법에 의해서 24번 자리를 만들었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CT로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기존의 이제 방법대로 이렇게 방향을 잘 보면서 신경 써서 결국에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 방향을 보려면은 처음에는 방향을 또 잘못 잡아서 이렇게 하나씩 고쳐갖고, 이런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중심선도 잘 맞고 24번도 작긴 하지만 모철물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어울려서 CT와 어떤 3D 프린팅을 접목한 방법을 하면 이런 이제 노력을 훨씬 줄여준다는 거죠. 이 남자분은 앞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CT 가이드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위치와 비쳐 보이는 거는 조금씩 조절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갈 위치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스캐너를 뜨거나 본을 떠서 보내면 직접 원내에서도 프린팅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임플란트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이제 가이드된 템플릿이 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뼈 이식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임플란트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심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과는 이제 많이 다르게 더 정확도와 술자, 그리고 환자도 편안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백건 원장님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양악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양악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모의 수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술 후에 어떤 위치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서지컬 웨이퍼를 3D 프린팅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CT를 통해서 전후 비교를 통해서 몇 프로 정도 계획대로 되었는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디지털 덴티스트의 영향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의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이제 치과는 개개인별로 치아 모양도 다르고 위아래 맞물리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어떤 플랜이 과거에서부터 이제 강조되어 왔어요. 우리가 뭐 잘 안 맞는다고 치아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틀니를 알아서 그냥 사이즈별로 기성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입안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별화된 어떤 치료 계획이 필요하고,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면서 개인적인 어떤 맞춤형 치료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인디비주얼한 어버트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영역에 있어도 강조가 되었을 뿐더러 과거와는 다른 예약 시스템,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좀 다양해졌죠. 과거에 그냥 현금, 뭐 카드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어떤 페이 시스템, 그리고
코인까지도 치과 치료 결제에 있어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리콜 시스템, 과거에 이제 환자분들 오실 때가 됐으면 보통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서 예약을 집어넣어서 누구님 이제 정기 체크 받을 때가 되셨습니다. 전화 주시고 뭐 내원하세요. 뭐 이런 이제 단순한 문자 같은 게 이제 저절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문자를 잘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좀 드물죠. 하도 광고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스팸이나 스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람들이 모르는 링크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는 잘 받지를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고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로 이제 SMS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리콜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환자와의 첫 접점이 이제 다양한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네이버 예약이나 어떤 병원의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모바일 앱이나 SNS 요새는 뭐 인스타나 뭐 당근이나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서로 DM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 상담을 하고 내원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의 영향이 굉장히 요새는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플레이스로 예약 잡고 후기 이런 리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첫 번째 가까운 곳 그리고 찾아보고 후기 좋은 곳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분 한 분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좋은 치료를 받았고 그러면은 고마움의 뜻으로 또 후기도 좀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통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이제 치과에 오셔서 환자분들이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만족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만족이 일어나야 소개도 일어나고 병원 경영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긍정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만족스러운 환자 경험을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았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장기적인 검진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치료 받았는데 당장은 좀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는 한 두어 달 있다가 반대쪽은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이제 환자의 만족도와 향상 그리고 장기적인 환자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환자들의 의견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어떤 피드백을 우리가 잘 반영함으로써 여기는 그래도 나의 요구나 어떤 불편사항을 잘 헤아려 주는 치과구나 이런 이제 관계십이 형성이 되어야지 이 환자를 우리가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 치과에서도 이 환자의 맞춤형 치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환자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를 해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디지털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건 뭐 이제 디지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뭐 시대를 막론하고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보면 신규 환자를 이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이제 전략적인 체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환을 내원해서 우리가 이제 만족을 주는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신환을 이제 내원하게 우리 치과에 내원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온오프라인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예약 시스템, 어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 놓고 내원한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치료할 때
굉장히 또 이제 디지털 기계도 많죠. 그런 것들을 해서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만족을 하게 되면 재내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리퍼를 통한, 구전을 통한 환자의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우리가 다른 또 소개 환자를 또 받아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를 밀착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디지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예약하고 문의하게 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전화 문의를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뭐 지나가다 간판이 보여서 들어와 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편한 시간에,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이제 편한 시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새벽 한 3시, 매일 4시에도 예약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새벽 3시에 어떻게 치과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AI가 상담해주고 챗봇이나 어떤 음성 인식이 가능한 AI가 나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하지만 전화를 받아주는 데가 없고 내가 뭘 궁금한데 받아줄 데가 없으니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글을 써서 본인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이따가 뭐 9시쯤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들어온 수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신저가 가능한 시간이라면 네 번째로 어떤 네이버에다가 톡톡을 이용해서 서로 문의를 하면서 주고받고,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거는 병원에 꼭 빨리 가야 되는 경우구나, 이렇게 이제 간단 상담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플로 당근을 통한 어떤 채널 활용, 그래서 서로 메신저로 이런 것들을 상담 후에 내원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당근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쿠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떤 SNS, 이런 이제 DM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문의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약을 잡았을 때 실제로 이제 내원을 하시는 분이 있고 내원을 못 하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2시 30분에 스케일링을 좀 받고 검사를 받고 싶다 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2시 한 40분이 됐는데도 아직 그 환자가 신환이 도달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면 과거 같았으면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환자분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노동력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2시 반에 예약이었는데 40분이 됐는데도 환자가 내원을 안 하고 접수된 기록이 없다 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톡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10분 후에 환자분 2시 30분에 예약을 하셨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뭐 지금 오고 계신 중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톡을 보내면 거기에 이제 환자가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없이 프로그램 힘을 빌려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촘촘하게 밀착 관리를 하는 요소 중에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원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리콜도 내원한 경우가 있고 예약은 했으나 안 온 경우도 있고, 환자분이 이렇게 톡을 저절로 이제 10분 뒤에 갔는데 환자분이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뭐 내일 혹은 뭐 며칠 날 몇 시쯤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랬을 때 어떤 프로그램 상에서 예약을 변경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힘들게 이제 내원한 환자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환자분도 편하고 의사도 편한, 그렇게 고통을 서로 줄일 수 있고 치료를 정확하게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정기적인 이제 검진 리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쯤 자세히 알려주고 예약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환자가 편한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뭐 링크를 보내줘서 예약 화면에서 환자가 몇 월 며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데스크에서 환자분한테 맨날 뭐 한 달 뒤니까 뭐 몇 월 며칠 요때 뭐 오전이 괜찮으세요? 오후가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뭐 그날은 또 안 되시면 그 다음 날 그러면은 뭐 오전이 괜찮으세요? 오후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약속 한 건을 잡기 위해서 한 5분, 7분 이야기하는 거를 환자분이 저절로 편한 시간에 잡게 된다면, 이 또한 이제 조금 다른 소통의 채널로 자리를 분명히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어떤 우리가 예약 관리 시스템은 사람이 하던 어떤 프로그램이 하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예약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차트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정기적으로 자료도 드리고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들의 치료나 어떤 치과 경험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치과에 좀 접하는 그런 접근성을 향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진료에 있어서도 진료의 질과 어떤 진료 시간의 단축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런 치료 기술이 또 많이 보편화가 되면 환자분들의 이제 만족도가 증진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치과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우리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디지털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조금 노동력을 들여서 배우는 최소한의 노동력만 우리가 발휘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카톡이나 이런 거 문의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